자, 오늘의 핫뉴스 코너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자 저희가 또 이렇게 또는 그 다음에 전주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게 즉각 어떻게 되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횡보할 장세는 횡보 나오고 하락 장세는 하락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급상승이 나오는 시장들이 이제 연출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뭐 코인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들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 부분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스위스 가상화폐 스타트업의 금융 서비스 문호를 개방을 한다는 소식을 가져왔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일본 가상화폐 금융상품 거래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가져왔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미국 증시 전문가 유니온 스퀘어 벤처스에서 예의주시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기사 확인을 해볼 텐데요. 스위스 가상화폐 스타트업의 금융 서비스 문호를 개방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뭐 중립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탑으로 움직이는 게 뭐 싱가포르 있고 그다음 홍콩이 있는데 싱가포르이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스위스도 이게 발맞춰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태까지 방송을 했지만 7월달 6월 말경 중순부터 해서 갑자기 이제 그 7월달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를 겨냥을 해가지고 속도전이 붙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스위스가 앞으로 이렇게 방침을 내렸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해외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치를 하면서 엄청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코인119 처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릴 때만 하더라도 이 가상화폐 시장을 과연 실질적인 화폐의 가치가 있냐 없냐에 대한 뉴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상화폐는 화폐의 자본적인 가치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모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불과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나요? 이제 한 달 안에 이미 가상화폐는 자본시장으로 좀 인정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금융상품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위스에서 이제 가상통화를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또 얘기가 나왔었죠. 방금 천프로 전문가님이 말씀 주신 내용과 또 뭐 동일합니다. 잠시 후에 뭐 이제 7월이죠. 7월 21일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서 이제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로 먼저 끌어들여서 규제를 확실히 해놓고 좀 참여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사실 뭐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뭐 알프스 산맥이라든지 뭐 스위스 시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하시는 관광의 도시로, 관광의 나라로 생각하시는 뭐 시청자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세계 경제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경제 대국입니다. 실제로 지금 GDP죠. GDP가 전 세계 2위에 맞먹는 상당히 좀 큰 시장이고요. 이 경제 상황에서 스위스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덕분만 아니라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비트코인 스위스가 설립됐었죠. 그 이후에 이듬해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재단이 스위스로 설립이 되면서 자, 여러 가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들의 메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카가 됐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서로 구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스위스의 크립토밸리라고 하죠. 예, 스위스의 크립토밸리라고 하는 이런 공간에 170여 개의 가상화폐에 대한 기업, 또 블록체인에 대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스위스에서 스타트업 기업들, 그렇게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취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금융 서비스를 허용하겠다. 이제는 정식적인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 전에는 아시겠지만 이 스위스는 ICO를 미국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활발하게 좀 허용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지속적으로 이제 자금 세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 자금 유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은행에서는 이제 정부 당국에서 얘기했었죠. 정부 당국에서는 금융 서비스를 하지 말아라, 금지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 있는 이제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들은 해외에서 금융 서비스를 받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조사를 해본 결과 가상화폐와 이제 블록체인이 지금 시장에 위협에 끼친 건 없었다. 오히려 시장에 발전을 주고 금융시장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시장인데, 이런 규제를 통해서 더욱더 제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규제가 가로막혀 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가 점차
국제 경영에서 국제 경제에서 좀 밀려나가고 있다라는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정부에서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정부 자체에서 키우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서 금융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요. 자 지금 뭐 싱가포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여러 ICO 국가죠. 블록체인 선진국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ICO 관련해서 좀 금지를 시키다 보니 싱가포르라든지 여러 가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로 좀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저번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이 ICO를 가장 허용을 하는 가장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인재들과 자본을 외국에 뺏기고 있다라고 나와주면서 이제는 스위스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더욱더 제대로 된 규제와 방안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뭐 G20 재무장관 회의도 있고요. 지금 급등 사유를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금융상품으로 먼저 인정을 하고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가상화폐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이슈고요. 앞으로 이런 이슈를 발버둥해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온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 제가 이렇게 스위스에 관련해서 지금 첫 번째 뉴스를 알아봤는데요. 자, 두 번째 뉴스도 한번 바로 진행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죠. 자, 일본 가상화폐 금융상품 거래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와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는 이 스위스에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이 일본에서도 이제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겠다, 금융상품으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본 정부죠. 일본 정부의 가상화폐 교환업체, 즉 거래소를 지금은 금융상품이 아니고 자금 결제법에 따라서 이제 가겠다라고 했었고요. 지금까지는 전자화폐와 관련된 법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전자화폐라고 하시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바일 상품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코인들 이런 것들과 같은 동일 취급을 받았었는데 자 이제는 가상화폐는 그게 아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금융시장이 맞다라고 인정하고요. 이렇게 금융상품 거래법으로 이제 거래소 규제 틀 안에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좀 나와주고 있었죠. 자, 만약에 이 가상화폐가 금융상품 거래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게 되면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도 지속적으로 나와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큰 호재고요. 자, 일본 내에서는 신중론 그리고 낙관론 두 개가 좀 부딪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 거래소에 대해서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국내도 마찬가지죠. 여당과 야당이 좀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너무 빨리 섣부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냐. 지금 시장에서 바로 인정을 해버리면 앞으로 정부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또 이제 아직 가상화폐 관련해서 불법적인 모습을 잡지 못했는데 너무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를 좀 맞부딪히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이제 긍정론도 있죠. 당연히 가상화폐 시장은 진작에 했어야 된다. 지금까지 이제 애매모호한 규제를 통해서 불법 자금이 있었던 거지. 이 정부의 관리 안에서 이제 생겨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투명한 시장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제 이제 TV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여당, 야당이 이거랑 비슷하게 지금 싸워주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으로 인정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워주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여론은 금융시장으로 인정하는 여론이 지금 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위스에서 먼저 스타트를 끄는 이상 이제 미국과 그리고 또 일본도 역시나 따라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자동적으로 국내에서도 스타트를 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뉴스와 연계시켜서 보면은 같은 뉴스입니다. 가상화폐가 금융시장이 된다. 상당히 좋은 뉴스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도 충분히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일본 정부 가상화폐 규제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비트마을 전문가님께는 속도전으로 계속 나가는 것 같은데, 자, 잠깐 여기서 첨언을 해드리자면요. 자금결제법과 일본에서 이제 진행하는 게요.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을 인정하는 금융상적 법이 자체가 다릅니다. 금융상품법으로 만약에 이렇게 바꾸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국내에서도 많이 일어났던 거 있죠. 장부거래
장부 거래라든지 의혹이 있는 의심이 되는 그런 거래들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거의 거의 증권사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 대고 임원진들의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 차익 이런 것도 이제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쌍수 들고 환영할 만한 그러한 규제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제도권으로 편입을 하고 품위 안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그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인체크 거래소가 문제가 됐지만 일본 증권회사인 모넥스에서 인수를 한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 부분이 가시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 전문가 유니언 스퀘어 베천스에서 이제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이제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자, 이 부분 저희가 어제 이제 야간 무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저희 코인 129 방송에서는 오늘 이렇게 재차 가져와가지고 어제 급등의 원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 가상화폐 시장 관련해서 기관들의 유입 그리고 큰 손들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얼마 전에 이 코인19 방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안드레세 호르위츠죠. 미국의 유명한 벤처캐피탈 회사가 이 가상화폐에 대한 펀드 상품을 만들고 기관들의 유입을 촉진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큰 벤처캐피탈 회사입니다. 지금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고요. 유니온 스퀘어 벤처스라는 회사입니다. 자, 이런 벤처캐피탈에서 가상화폐를 꾸준히 투자하고 앞으로 큰 돈을 더 유입시키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이 발언이 직접적인 어제 가상화폐 시장의 상승의 요인이다라고 좀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시장에서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유니온 스퀘어 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화폐를 사실은 지속적으로 좀 좋아를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아는 했지만 정부의 규제 그리고 이런 불법 자금에 대한 불안정성에 의해서 좀 눈치를 보고 있던 회사고요. 자, 지금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뉴스가 같은 맥락하에 이뤄진다. 저희가 이거를 지금 찾아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호재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은 맥락, 즉 지금 세계의 시선은 금융권 내에 편입에 지금 들어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벤처캐피탈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계에서 금융권 상품으로 인정을 하고 나아가다 보니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마음 놓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고요. 앞으로 더 큰 기관들의 투자 그리고 큰 손들의 투자를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자, 지금 또 보겠습니다. 자, 시세가 약세일 때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세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를 한다. 가상화폐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상승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안드레센 호르센도 마찬가지죠. 중장기적 투자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지금 급등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수익 보고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반드시 온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다 상당히 좋은 뉴스고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뉴스는 짧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굉장히 크게 이제 호재가 나왔습니다. 유니온 벤처스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이제 나오려는 움직임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온 벤처스에서는 결국에는 시세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단행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형 IB 은행입니다. 골드만삭스라든지 메릴린치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자주 아실 거예요. 일단 가격 빼고 시작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단 빼고 시작하는 그 투자자들 중에 한 곳이 제일 유명한데 이제 골드만삭스일 텐데요. 가격을 빼는 이유는 저가에서 이렇게 싸게 저렴하게 대량으로 매집을 하려는 그러한 전략들을 많이 구사를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도 만약에 이거와 같이 참여를 하고 한다면 충분히 시세는 엄청나게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어제자에도 전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하락하는 폭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거래량도 어제자 그다음에 이틀자에도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서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분명한 것은 큰 자금들이 들어왔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